for문은 이제 반복문이에요. 반복문이라는 것은 특정 구간을 계속 반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for문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C 언어 만든 사람들이 구현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 이터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이터레이터는 반복을 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친구거든요. 이터레이터를 일단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폼은또 이렇게 소괄호가 있지만 아까 함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도 말 그대로 컨트롤 플로어입니다. 여기 세미콜론이 안에 두 개가 들어가요. 세미콜론이 안에 두 개가 들어가고 총 공간은 3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처음은 초기화문, 그리고 두 번째는 검색, 그냥 예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초기화문이니 종결문이니 이런 거는 사실 알아서 별 의미는 없고요. 그런 용어적인 거는 그냥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쓸까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for문이라는 거는 3개,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이게 3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맨 처음 부분에서 이터레이터를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은 i에다 0을 집어넣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한다 그런 의미예요. 0부터 시작해서 일단 for문을 실행합니다. for문을 실행하면 지금 %d에다가 i를 전달해 줬기 때문에 0번째가 출력이 되겠죠. 0인 상태에서 0번째, 그러니까 0인 상태에서 for문을 다 돌고 아래까지 다 돌고 for문이 끝났다면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으로 돌아오는데 어디로 돌아오냐, 여기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럼 다시 0으로 초기화가 될 거니까 돌아오는데 이 친구로 돌아옵니다. for문을 다 돌았으면 i 뿔뿔, 이 친구는 이 녀석의 줄임말이에요. i에다가 i 자기 자신의 1 더한 값을 다시 넣어라. 그러니까 i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1 증가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i 뿔뿔도 있고 뿔뿔 i도 있죠. 얘네 둘의 차이는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i 뿔뿔이라고 쓰는 걸 좋아합니다. 0인 상태에서 실행하고 실행이 끝났으면 i 뿔뿔이니까 i에 들어있는 값이 0에서 뭐가 될 겁니까?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로 옵니다. i가 10보다 작냐, 얘가 참이라면 돌고요. 거짓이라면 for문을 탈출합니다. 자, 다시요. 0부터 시작을 해서 for문을 실행을 하고 돌아와서 i는 1이 되고요. 1은 10보다 작다, 참이죠. 따라서 또 한 번 실행합니다. 실행한 다음에 i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되죠. 2는 10보다 작죠. 따라서 또 한 번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와서 i는 3이 되고요. 3은 10보다 작으니까 또 한 번 실행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해서 어디까지 반복을 하냐? 9인 상태에서 출력을 하고 for문을 끝냈다고 봅시다. i가 9인 상태에서. 그러면 돌아와서 i는 10이 되겠죠. 10은 10보다 작다. 이것은 거짓이죠. 따라서 그제서야 for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턴 제로 한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나겠죠. 따라서 0번째부터 9번째까지 9번째까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9번째까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for문이에요. 여기서 맨 처음에 초기화를 하고 for문을 한 번 다 돈 다음에 이걸로 와서 여기에 있는 명령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참이면 또 돌고 거짓이면 탈출하고
여기 지금 i 뿔뿔이라고 적었지만 뭐 이런 식으로도 적을 수 있겠죠. i는 i 플러스 2 라고 적어 놓으면 0에서 실행하고 i는 2가 되고 참이니까 4가 되고 쭈루룩 가서 8까지 실행한 다음에 8인 상태에서 i는 10이 되고 10은 10보다 작지 않으니까 탈출하겠죠. 이렇게 되면 짝수 번째만 호출이 될 겁니다. 여기에 이제 포문을 다 돈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명령을 수행한 다음에 검사를 한다 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여기잖아요. 이게 이제 포문에서 중요한 건 이건데 이 시점에서 i는 몇일까요? 라고 얘기하면 방금 다 얘기를 했으니까 알 수 있겠죠. 10이죠. 8인 상태에서 8번째 출력하고 i는 10이 된 다음에 10은 10보다 작지 않으니까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출한 시점에서 i는 10이라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포문이. 그래서 J를 도입합니다. 포문은 이 안에 있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또 포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i 뿔뿔로 고칩시다. 그럼 봅시다. i는 0일 때 여기를 전제를 실행하잖아요. 전제를 실행한다는 말은 j는 0이 되면서 실행하고 j는 1이 돼서 실행하고 2가 돼서 실행하고 쭈루룩 가서 9일 때 실행하고 10일 때 탈출. 그러면 이제 바깥쪽 부분이 한 번 끝난 거죠. 그러니까 i는 1이 돼서 전체를 실행해야 되죠. i는 1이 된 상황에서 j는 0, 1, 2, 3 이렇게 전부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10번 돕니다. 이거 전체가. 근데 이 조그만한 것도 10번 돌죠. 따라서 총 100번 돌겠죠. 이 포문 안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넣어봅시다. 뭐 j는 %d j가 i부터 앞에는 i를 넣고 뒤에는 j를 넣읍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출력될 때마다 i의 값이 얼마고 j의 값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한 줄 띄워줍시다. 보기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0,0부터 시작을 해서 쭈루루룩 가서 0,9까지 한 다음에 1,0으로 올라오죠. 쭈루루룩 가서 9,9까지 실행한 다음에 포문 두 개를 다 탈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제 한번 포문을 돈 다음에 이 녀석을 실행하고 이 명령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 검사를 해서 탈출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예요. 포문은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초기화문이라고 그러는데 초기화문은 포문이 실행될 때 한 번만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실행, 실행, 실행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이 포문의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별찍기라는 걸 해볼 건데요. 이제 막 9구단 출력하고 이런 거는 이제 랩 시간에 다 하니까 별을 찍어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i는 1부터 까지 j도 j도 5까지 뭘 하고 싶냐면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별을 찍어 볼 건데요. 이 연습을 하는 게 포문을 익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곱하기 표시 별이잖아요. 이런 형태의 별을 찍어 봅시다.
여기가 1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줄에는 별을 하나 찍고 한 줄을 띄고, 두 번째 줄에는 별을 2개 찍고 한 줄을 띄고, 세 번째 줄에는 별을 3개 찍고 한 줄을 띄고, 쭈루룩 가서 10번째 줄이겠죠? 10번째 줄에는 별을 10개 찍고 또 한 줄을 띈 다음에 끝내는 겁니다. 이거를 폼은 2개를 써가지고 구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첫 번째 줄이라는 것은 별을 하나 찍는 것을 한 번 반복하죠. 그리고 한 줄을 띱니다. 두 번째 줄이라는 것은 별을 하나 찍는 것을 2번 반복하죠. 그리고 한 줄을 띱니다. 마찬가지로 10번째 줄은 별을 하나 찍는 것을 10번 반복하고 한 줄을 띄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특정한 줄은, 즉 뭐 n번째 줄이라고 합시다. n번째 줄은 n번 별을, 그러니까 n번째 줄은 n개의 별을 찍잖아요. 이거를 n번째 줄은 n개의 별을 찍는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n번째 줄은 별 하나 찍는 것을 n번 반복한다. 그리고 한 줄을 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시, n번째 줄은 별 하나 찍는 것을 n번 반복한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별 하나 찍는다라는 별 하나 찍는다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행위를 n번 반복한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n번째 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라는 것 자체도 특정 줄을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포문으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이중 포문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i라는 친구가 줄의 개념이 될 수 있고요. j라는 친구가 별을 찍는 것을 몇 번 반복했냐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요. 그리고 여기서 한 줄을 띄우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두 부류로 나뉘어요.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아, 그렇겠네 라고 그냥 가볍게 이해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방금 제가 드린 설명으로 이 별찍기를 이해를 하셨다면 솔직히 말해서 대단한 거예요. 좀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제가 드린 설명으로 이 별찍기를 이해하지 못하셨다고 해도 사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뭐 해보라고 시간도 잘 안 들이고 그냥 쭉 그냥 써버렸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거를 이제 설명 들은 상황에서 이 이후의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이 이후에 뭐 별을 요렇게도 찍어볼 거고 저렇게도 찍어볼 거고 막 이런 여러 방식으로 찍어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예제를 바탕으로 제대로 컴퓨테이셔널하게 이해를 해서 뒤에 예제를 정말 잘 풀 수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실행을 해보면요. 띠용. 뭔가 잘못됐군요.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봅시다. 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잘못됐죠. 지금 i가 1인 상황에서, i가 1로 초기화된 상황에서 j는 1부터 10일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얘를 반복하죠. j가 1일 때도 이거 실행해요. 이거 실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별 하나 찍는 거죠. 별 하나 찍고 2일 때 하나 찍고 3일 때 하나 찍고 4일 때 하나 찍고 10일 때 하나 찍고 10일 되면 탈출하죠. 그 말인즉슨 이거를 10번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i가 1일 때도 10번 반복하고 i가 2일 때도 10번 반복하고 i가 3일 때도 10번 반복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i가 1일 때는, 즉 첫 번째 줄일 때는 i가 1일 때는 한 번 해야 되죠. i가 2일 때는 2번 해야 되고 i가 7일 때는 7번 해야 되죠. 그 말인즉슨 i번째 줄에서는 i개의 별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i라는 바깥쪽 이터레이터를 이용을 하는 거죠. i가 1일 때는, i가 2일 때는, i가 3일 때는 어떤 상황이든지 j라는 친구는, 즉 별을 찍는 데 필요한 이터레이터는 i 번만 반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j는 i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거는 작거나 같답니다. 이거 아까 이품은 안에 등호 2개 써야 된다라는 거 주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수학 기호는 작거나 같다라는 게 이거잖아요. 근데 코딩을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칠 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빈칸 점수 다 날아가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 i가 1일 때는 j는 1까지 돌겠죠. i가 7일 때는 j는 1부터 7까지 돌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실행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포문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근차근 훑어보세요. 처음에 1로 초기화가 되고 j가 1로 초기화가 되고 별 하나 찍고 j는 2가 되고 거짓이니까 탈출해서 한 줄 띄우고, 끝났으니까 i는 2가 되고 참이니까 j는 다시 1이 되고 별 하나 찍고 j는 2가 되고 참이고 별 하나 또 찍고 3이 되고 거짓이니까 탈출해서 한 줄 띄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구성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반복문은 사실 이걸로 거의 끝이에요. 이 뒤는 과제의 영역입니다. 자, 어떤 과제들이 있냐면요. 이렇게 그리면 뭐예요? 아까 거랑 좌우 반전이죠.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요. 10개, 9개, 주르륵 가서 1개. 이것도 총 10줄이겠죠. 이렇게 되면 뭐죠? 아까랑 상하 반전이죠. 상하 반전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10개고요. 주르륵 내려와서 1개. 이렇게 되면 아까랑 상하 좌우 반전 다 한 거죠. 이거 이렇게 3개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고요. 이런 식으로 아마 하는데 조금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별이 무한히 많이 찍힌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막 직사각형이라든지 뭐 아마 평행사변형 이런 것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 좀 긍긍대면서 해보시면 많이 반복문에 대한 개념이 올라가실 겁니다. 근데 하는데 아무리 해도 난 안 된다,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생각해보세요. 한 줄씩 이거 하고 실행하는데 이거 실행하고 별 하나 찍고, 이런 식으로 자기 코드를 보면서 이제 노트랑 펜을 꺼내서 이 코드를 따라가면서 직접 별을 찍어보세요. 직접 별을 찍어보다 보면 뭐가 이상해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작동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를 깨달으실 겁니다. 이렇게 직접 컴퓨터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면서 실제로 하나씩 다 해보시면 포문의 이제 작동 순서, 얘 실행한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얘 실행하고 검사하고 실행하고 얘 실행하고 검사하고 실행하고, 이 작동 순서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하나씩 일일이 노트에다 받아 적어서 하면 뭐가 문제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3개를 해보시는 게 이제 학습 목표입니다.